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님들께서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설명 한번 잘 들어보시고 실제에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는 공인중개사법 25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너무나 중요한 조항이고 공인중개사님이라면 당연히 다 숙지하고 있는 조항들이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재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법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님도 당연히 확인 설명 의무가 있어요. 위반하면 제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계약이 완전히 종료가 될 때까지는 거의 다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대법원 판례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상대방 의뢰인에게도 신의 성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성간 주임으로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대상이 아닌 거라도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 판례가 계속 설치하고 있어요. 토지재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는 공부 들으니까 잘 아실 거고요.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공은 아니지만 실무상 제공하고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도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4항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관련 시행령의 규정 보겠습니다. 지금 시행령 21조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사항은 각과 같다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거래 예정 금액,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의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시장 학교의 금적선 등 입지 조건,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2항에 보시면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게 돼 있죠.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보존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3년입니다. 자, 시행규칙 볼게요. 16조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식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서식이 다 별지 20호, 별지 20호의 2, 별지 20호의 3, 별지 20호의 4 이 서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서식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의사항 볼게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빈칸이 있으면 안 돼요.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는 기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법규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빈칸이 있는 자체로 확인 설명을 부실하겠다는 반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님들한테 불리하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빈칸을 두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과태료가 있어요. 자,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해서 각각 하나씩만 위반하면 250만 원씩이고 두 가지를 다 위반하면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성실 정확하게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설명의 근거 자료도 제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반 시 업무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예요. 보존은 3년이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3년 동안 보존 잘 하시고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 해당하시면 업무정지 3개월입니다. 별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님들도 위반 시 제재가 있어요. 자,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상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주어가 돼 있지만 사실상 소속 공인중개사님들도 당연히 이 의무가 있어요.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자격정지 3월입니다.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님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무상중개인 경우에도 확인 설명서가 있는가? 그러니까 중개사님들이 돈을 안 받고 그냥 선의로 중개를 해드리거나 해주시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중개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중개인 경우도 확인 설명서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지니까 가급적 이런 부분 유의하세요. 그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는 언제 끝날까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죄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이 다 완결될 때까지도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계약이 완결돼서 완전히 다 끝나야 그때 종료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 또 볼게요. 잔금 지급 시까지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등 등기부상 하자가 발생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소해이가 원고에게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차인의 중도금, 잔금 지급 의무와 임대인의 임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격려 의무, 잔금 지급 시까지 등기부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 등이 맞물려 존재하고 위와 같은 의무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중개업자가 알선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중개업자의 관여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과 동시에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 지급 시까지 계속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말은 결국 계약 체결과 동시에 확인 설명 의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잔금 지급 시까지니까 한마디로 계약이 완전히 완결될 때죠. 이때가. 계약이 완결될 때까지 확인 설명 의무가 계속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중개사님이 손해가 발생하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특약문구까지 작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지시겠지만 사실 이런 특약문구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대차 계약 체결과 동시에 확인 설명 의무가 종료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잔금 지급 시까지가 사실상 계약이 완결될 때까지 확인 설명 의무는 계속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큰 개요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판례가 인정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 강의도 꼭 시청을 해주셔야겠죠? 오늘 강의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